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태장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벳 감마 라고 했을 때 와 절대값에서 합하라 이런 얘기가요. 그럼 뭐 근을 좀 구해야 되겠죠. 3차식 근을 구해가는 것은 뭐 조립제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1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처리되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x 마이너스 1 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해서 인수분해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근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뭐 절대값에서 구하게 되게 되면 1, 1, 2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 4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근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내용 좀 점검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열심히 구해 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열심히 구해서 뭐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1차하고 2차가 주어져 있다면 1차 부분들을 뭐 열심히 좀 대입해야 되겠죠. 1-x 제곱해서 대입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x 제곱에 마이너스 2x 이항시켜서 24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4 처리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x 값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값이 4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겠고요. 문제를 보게 되면 y 값은 지금 y는 이퀄 1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해 준 거니까 그럼 y 값이 4가 되는 그런 내용이겠고 이때는 좀 y 값이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내용. 자, 이때 이제 뭐 x 값에서 뭐 2배 해주는 거니까 2p 플러스 q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8 마이너스 3을 할 것입니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8 마이너스 3, 저 오른쪽 부분이죠. 선택해서 계산해서 5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연립방정식 1차, 2차 돼 있을 때는 1차를 뭐 2차에서 대입해서 풀어갑니다. 뭐 이런 절차. 이 절차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 플러스 5, 2x보다 크거나 같다 되어 있는데 뭐 이항시키면서 계산하게 되면 x 값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좀 나오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또 이항시키면 2x는 9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계산해 주면 되는 이거래 3x군요. 3x는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x 값은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뭐 이렇게 결합시키면 이제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때 뭐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뭐 당연히 3, 4, 5에서 3개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1차 부분들이니까요.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공식 점검하는 거죠. x좌표의 차이를 열심히 구해서 제곱하고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이를 구해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가는 뭐 피타고라스 그런 원리 형태가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는 공식이 되겠죠. 가볍게 좀 처리해주면 x좌표 좌표 차이가 4가 되니까 4제곱이 되겠고 y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이가 2 되니까 2 제곱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 공통에 4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뭐 2 루트 5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뭐 어찌 생각 뭐 공식만 기억하게 되면 간단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한다. 뭐 하는 정수 k 값의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2차 부등식 뭐 항상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래프 모양을 좀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 항상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x축에 붕 떠 있어야 되겠다. 뭐 0 되는 것까지 뭐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근인 2차 방정식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x축하고 만나는 점이 근이 되는데 근이 없거나 뭐 중근이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문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판별식 d를 좀 넣으면 되겠죠. 4분의 d를 써도 될 것 같고요.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에 k 플러스 5 처리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허근이거나 뭐 중근 x축 안 만나거나
접한다. 이런 형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k제곱에 6k에다가 5k가 되겠고 플러스 9에다가 그러면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좀 되겠죠. 그럼 이제 k 값이 이게 좀 1,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값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결과를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뭐 정수 k의 최소값은 당연히 뭐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때 판별식 D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가는 부분들 됐습니까? 크거나 같다에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프 모양 중간에 이 부분들을 좀 살짝 좀 넣어서 문제에 대한 해석을 좀 바르게 하면 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중간에 뭐 부등 방향이 헷갈리지 않도록 차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양의정수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2x-1 이 부분들이 뭐 1보다 클 수도 있고 2x-1분이 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등식을 풀어가면 되겠죠. 이항시키니까 K값은 1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는 뭐 0이 되는 건가요? 0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좀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쪽은 뭐 인수분해가 뭐 다 돼 있죠. 2분의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수가 4개가 되려면 이곳에 4개를 좀 표시해주면 2, 3, 4, 5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값이 뭐 K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문제에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될 때, 뭐 이 K라는 값은 분명히 이제 5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이 숫자가 이제 5가 되더라도 이게 좀 이렇게 좀 색칠이 되가는 거니까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5보다 크거나 같겠고, 그러면 6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야 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K 값의 범위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쓰면 곧바로 그냥 답이 되는데요.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뭐 한쪽은 뭐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쪽 뭐 절대값 부분들만 이제 이렇게 범위 표시를 좀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에서 뭐 양의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의정수가 4개가 되면 2, 3, 4, 5 이렇게 되는 부분들 뭐 수직선에다가 표시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가장 안전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범위 형태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면 수직선에 표시해가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사실들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을 때 b-a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값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뭐 절대값이 6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6과 6 사이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 이 표시한 다음에 뭐 a 값을 이항시켜서 6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표시했는데 이 결과 자체가 좀 나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3, B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 나오면 되겠고요. 6 그러면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B입니다. 라고 해주는 거니까 B 값은 9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9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정답 가볍게 12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절대값 부분들 맨 처음에 이렇게 표시해가는 부분들 뭐 절대값 정의 자체에 해당하는 거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거리가 이제 6 이런 형태니까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이렇게 표시해간 부분들 이 부분만 좀 해결되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A, B, B, C, C의 길이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삼각형 변 길이가 다 나와 있는 거죠. B, 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AM 길이를 구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A, B, C 중점 M 이렇게 처리했을 때 AM 길이 구하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 우리가 뭐 중선 정리 혹은 뭐 파푸스 정리 이렇게 좀 학습한 이런 이론을 좀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2배의 뭐 BM 제곱 더하기 AM 제곱 이런 형태의 뭐 시기점 수식 기억하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AB 길이가 3이었으니까 9가 되겠고 AC 길이가 7이었으니까 49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2배에 일단 길이가 6 이렇게 나왔으니까 3제곱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X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58 이렇게 처리되겠고 2로 나누게 되게 되면 다시 29가 되는 건가요? 29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 더하기 X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X제곱은
20입니다 라고 해서 구했으니까 뭐 루트 씌워서 루트 20 그러니까 2루트 5가 되는 거예요. 2루트 5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중선 정리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그런 이론 좀 더 응용 문제에서 문제를 좀 질문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중선 정리 자체를 좀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던졌으니까 당연히 기억해서 가볍게 풀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두 점 주어져 있습니다. 2대1로 내분하는 점, 1대2로 외분하는 점, 그 점 열심히 듣고 해서 또 다시 중점까지 뭐 해야 될 일이 좀 많은데 1,2, 4,8 이렇게 처리됐을 때 2대1 점 내분점을 먼저 구해가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크로스 형태로 좀 계산해야 되겠죠? 8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분의 28, 16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3이 되겠고 18이니까 3, 6, 18 이렇게 처리해서 내분점 자체를 좌표를 좀 가볍게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대2로 외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1-2 이렇게 좀 빼게 해주면 되겠고 4에다가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1-2 처리해주겠고 8에다가 또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에다가 마이너스 4 해서 좌표를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내분점인 3,6하고 외분점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했는데 이 둘에 다시 또 뭐 중점을 구하라는 얘기죠. 중점을 좀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하기 해주면 1이니까 2분의 1, 2에다가 1 해서 최종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좌표 PQ 구했는데 2P 플러스 Q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또 2배에서 1 더하기 1 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네요. 마지막에는 뭐 산수 깔끔하게 하도록 문제를 좀 만들어낸 것 같으니까 가볍게 좀 계산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내분점, 외분점, 중점 가장 뭐 평면 좌표 이론에 있어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풀이니까 확실하게 이론 학습돼 있어야 되겠고 자연스럽게 풀 수 있도록 연습 충분히 해둬야 되겠습니다. 세 점 ABC를 곡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A값, B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무게중심 좌표 구해가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죠. 3분의 X1, X2, X3 이렇게 X좌표들을 뭐 열심히 구하고 Y좌표 역시 마찬가지죠. Y좌표들 열심히 구해서 좀 더하게 하는 거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뭐 각 좌표들의 뭐 평균을 구해간다 뭐 이런 관점에 식이 되겠습니다. 자, 3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요.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렇게 A 좌표 되겠고요. X 좌표 되겠고요. Y 좌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Y 좌표 처리해주면 되겠죠. 뭐 계산하게 되면 3분의 A 마이너스 1 처리되겠고 3분의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7에 6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3분의 A-1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2 처리되겠고 이 값이 뭐 B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계산이 끝났고요. A 값은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5 해서 결과를 좀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라 그러면 25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뭐 계산해 가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29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무게중심 좌표 구해가는 뭐 공식이랄까 이게 뭐 너무나 간단한 건데 이것까지 뭐 이렇게 뭐 심각하게 공식이라고 생각 안 하면 되겠죠. 어쨌든 뭐 무게중심 구해가는 공식 좀 기억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 가능하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또 다른 C라는 점을 좀 지납니다 라고 돼 있죠. 뭐 결국은 두 점 지나는 그런 직선이 뭐 C라는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뭐 결국 세 점이 뭐 같은 직선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직선의 방식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뭐 기울기 일치 이런 형태, 기울기 같다 이런 이론을 통해서 풀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AB 기울기를 구하면 4 마이너스 6분의 8 마이너스 4에서 뭐 4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까? 4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6분의 8 마이너스 4에서 4 되죠? 한쪽은 그러면 어떤 쪽으로 할까요? 뭐 이거 가지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빼게 해주면 A 플러스 4가 되겠고 빼게 해주면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3분의 2 처리됐으니까요. 크로스에서 3의 A 마이너스 6 곱하기 한 부분들을 하고 2의 A 플러스 4 곱하기 한 결과가 좀 같아지면 되겠죠. 3a-18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2a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a 값은 그럼 이항시켜서 그러면 2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숫자가 좀 커지긴 하지만 보게 될 때만 숫자가 다 크군요.
자,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풀이도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뭐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해서 세점이 일직선상에 있기 위한 조건은 뭐 기울기 같다 해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세우면 그 다음부터 또 자연스럽게 풀이 이어지겠습니다. 3,2를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식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직인 직선 되어 있죠? 뭐 그러면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는데 원래 주어진 식의 기울기는 y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수직인 기울기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관계가 이제 서로 수직인 관계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할 직선의 기울기는 2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기울기 그래서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나야 될 좌표가 3,1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이용해서 y 마이너스 그냥 곧바로 이 양식에서 쓰죠 뭐. 기울기 2 처리되고 x 마이너스 3 플러스 2 해서 결과를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2x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y는. 자, 이때 이제 이쁘게 좀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해서 식을 좀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뭐 A값, B값 이렇게 구해달라는 얘기는 뭐 2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A값, B값을 구하면 되겠고요. A 빼기 B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더하기가 되겠군요. 6입니다. 라고 불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수직일 때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돼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될 기울기를 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좌표 주어져 있으니까 뭐 저 기울기하고 좌표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식을 구해가는 또 공식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들 조금만 기억하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태장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 주어져 있고 직선 주어져 있을 때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역시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 부분들을 좀 빼는 거하고 반지름 부분을 좀 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가 되게 되면 점과 직선 거리 이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좀 이용해 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x-y-5 루트 2는 0입니다 라는 직선 그 다음에 중심좌표 0,0에서 거리를 좀 구하면 되겠죠. 루트 2분의 5 루트 2 마이너스의 절대값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가 5가 되겠죠. 이곳에다가 즉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5인데 이곳에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지름 3 부분들이니까 뭐 최대값을 구하려면 5 플러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최소값을 구하면 5 마이너스 3에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최대 최소를 더하기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더하기해서 뭐 10입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접근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점에서의 거리 B가 2대 3으로 이루어진 점 P가 그리는 이거 원이라고까지 가르쳐줬네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데 이런 거는 뭐죠? 내분점하고 그 다음에 외분점 이렇게 좀 구했을 때 이 부분들을 뭐 지름으로 하는 그러한 그런 뭐가 된다 원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느냐 이런 거 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1하고 2,1 이렇게 되는데 뭐 2대 3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내분점을 구하면 5분의 처리해서 크로스 형태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9 처리해주면 되겠고 5분의 2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1,1 해서 이제 좌표를 좀 구해보면 되겠고요. 외분점은 2 마이너스 3 처리하고 그 다음에 4 플러스 9가 되는 건가요? 2 마이너스 3 처리해 주겠고 2 마이너스 3 처리해서 외분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13에다가 마이너스 13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여기 또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중심좌표하고 뭐 반지름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중심좌표는 다시 이 둘의 이제 중점을 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4에 마이너스 7, 1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뭐 반지름을 또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된다면 지금 보니까 뭐 y좌표 값이 서로 이제 또 똑같은 거니까 x좌표 차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12에다가 6 이렇게 돼서 반지름을 좀 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a 더하기 b 플러스 2 그냥 또 지름이었네요. 뭐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그럼 뭐 12가 되는 거죠. 12 해서 이제 결과를 좀 6을 좀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두 점으로부터 m 대 n인 점의 저치 이 부분들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이 양꺼출하는 원 하는 이제 원이 된다라는 사실 이런 거를 좀 우리 간단하게 좀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좀 돼 있는 이론이니까요. 확실하게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더 다르게 또 어렵게 응용되는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14번은 우리가 이제 원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뭐 활용 파트 부분들 다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학습 잘 해둬야 될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고요. 직선 방식도 주어져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날 때 AB 길이가 4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원의 반지름과 상수 K에 대해서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x-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완전 제곱만 뜰 때 4 이 양식에서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중심 좌표가 2,0이 되겠군요. 뭐 직선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게 되면 뭐 이렇게 좀 직각삼각형 모양이 얻어져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때 이제 AB 길이 자체가 4니까 수선발 내린 좌표에서부터는 이제 2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일단은 중심 2,0에서 직선까지 직선이 이 x-2y 플러스 3은 이꼴 제로 되는데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5분의 x에다가 2를 좀 대입하고 y에다 0을 대입하면 2 플러스 3에서 5가 되는 거니까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루트 5 이렇게 좀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중심에서부터 거리 부분들이 뭐 피타고라스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반지름에 해당하는 반지름은 뭐 루트 4 마이너스 k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얼마가 되는 건가요? 9가 되니까 3 이렇게 쳐야 되겠고 뭐 제곱하면 이제 4 마이너스 k는 이꼴 9 해서 k 값을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k 값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반지름은 당연히 좀 3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r-k 값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부호를 좀 바꿔가면서 정답은 뭐 8입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역시 원하고 직선과의 관계니까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이런 부분들 역시 이용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뭐 현길이 좀 주어져 있을 때 수선의 발 내려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모양에서 피타고라스에서 이제 반지름 찾아가는 뭐 간단한 그런 이론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원 주어져 있고 직선 주어져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필요한 부분들 메모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일사분면에 속하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습니다. 좀 그려볼까요? 뭐 원 그리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요? 중심 좌표도 이렇게 가르쳐줬습니까? 반지름 1이니까 뭐 많은 정보 가르쳐준 거군요. 이때 원박계점 2,5에서 2,5 위쪽에서 이제 원을 긋는 건가요? 접선을 쫙 그었을 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라. 근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여기 좌표가 2이기 때문에 그죠? 반지름이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수직이 되니까 이쪽 기울기는 좀 잘 안 나오겠군요. 한쪽만 좀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 여기 좌표 만나는 좌표 자체가 2라는 사실 좀 알고 풀어달라. 뭐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넓이를 좀 어떻게 좀 쉽게 좀 잘 구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좀 현명하게 좀 잘 푸는 방법 없을까요? 직선의 방식을 구해가는 방법도 있는데, 뭐 도형적인 측면도 가능한 것 같은데, 참을까요? 자, 일단은 뭐 직선의 방식 구해가는 방법으로 풀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x-c 플러스 5 해서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되겠죠. mx-y 플러스 5-2m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좀 이제 중심에서부터 중심이 1,1이니까 이게 좀 이제 접선이 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리 자체가 이제 반지름인 1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루트 m제곱 더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1을 좀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m 되겠고 1 대입해주니까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y에다가 1 이렇게 대입하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이제 반지름이 1입니다. 네, 곱하기 해서 이제 제곱해가면 되겠죠.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처리되니까 소거돼서요 8m은 이퀄 1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제 m값이 뭐 8분의 15에서 결과가 좀 나오면 연산이 조금 지저분한 형태의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8분의 15 구했으니까요. 직선의 방식을 다시 쓰게 되면
8분의 15에다가 x-2 더하기 5 이렇게 처리되겠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x 절편이니까 y 값에다 0을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8분의 15 x-2는 이꼴 마이너스 5로 됐을 때 이제 약분해서 여기다 뭐 3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3x-6은 이쪽에 이제 곱하기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써가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3x는 이항시키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x값은 3분의 2입니다 라고 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 가로 길이는 마이너스 빠뜨렸네요. 마이너스 3분의 2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길이 자체가 그러면 3분의 8이 되는 거예요. 3분의 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높이는 5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2, 3은 6에다가 5, 8, 40 이렇게 처리돼서 S를 구했는데, 문제 자체에서는 또 30S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30S를 이걸로 해. 그러면 이번 약분을 좀 한 번 더 썰어서는 좋겠군요. 3분의 2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좀 30 곱하기 해주는 것은 분모인의 3을 좀 속여가려고 그런 거군요. 정답은 200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뭐 이렇게 뭐 직선의 방정식 이쪽 단원에서 배운 이런 내용들을 좀 이용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사실 도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쪽 길이 자체가 1, 1 이렇게 나와 있고 좌표 자체가 2,5 돼 있으니까 이쪽 길이가 4 이렇게 처리되면 일부분이 이게 4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 나머지 요 길이 자체만 뭐 k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됐습니까? 그럼 뭐 가로 길이 k 플러스 1, k 플러스 4, 뭐 5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k 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에 필요한 뭐 가로 길이 이런 부분들 좀 구해갈 수 있는 거니까 뭐 굳이 직선의 방식을 하지 않고도 풀이 가능하다는 사실들 좀 기억해서 풀어갔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뭐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한번 해보면 뭐 어느 쪽이 편리하다 이런 것도 좀 느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새로운 풀이법도 좀 알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의 풀이법을 통해서 좀 더 좀 다른 형태의 응용 문제도 대처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제시드린 방법 연습장에다 한번 또 연습을 해가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7번입니다. 연립부등식 해를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고 2차 부등식의 해랑 또 어떻게 한다?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뭐 위에 거 보게 되면 27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7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에다가 플러스를 만들려면은 3, 5, 15 해야 되니까 3, 5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좀 크로스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 마이너스 3, 2x 플러스 5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일단 좀 답을 구해갈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범위 표시를 좀 이렇게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2 돼 있겠고 그 다음에 뭐 7 이렇게 돼 있겠고 공통 부분 좀 표시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엔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3 부분이면 뭐 이쯤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크거나 같다 처리해서 공통 부분들의 범위를 좀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기는 3하고 7 이렇게 좀 나온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이 a 플러스 1 x 제곱 b-2a 플러스 3x 마이너스 42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0보다 크다 돼 있는데 이렇게 사이범위 된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뭐 a 플러스 1 자체가 음수입니다 이런 것 좀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풀 때는 이제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 해가면서 이 방정식의 근이 3하고 7입니다 이렇게 이걸 좀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군의 곱부터 언급을 해서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2 세서 3, 7이 2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 약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에서 a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음수입니다까지 해결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군의 합을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a 플러스 1분의 부호를 좀 바꿔야 되는데 b-2a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합이니까 뭐 10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a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지금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해서 플러스가 되겠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고 b에다가 마이너스 3 되니까 플러스 6에 플러스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b 값은 그러면 11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열심히 좀 또 계산을 또 다시 한번 더 해야 되나요? a 더하기 p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은 정답은 뭐 8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부등식 일단은 뭐 기초적인 부등식 풀이 이 부분들에서 뭐 범위 구해가는 거 뭐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부등식인데 부등호 방향을 좀 해서 이제 음수라는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 이제 부등식인데 풀이는 이제 뭐 이렇게 그렇다고 인수분해 이런 풀이가 아니고 근과계수의 관계를 좀 이용해서 이렇게 대체해가는 것이 현명한 풀이다 이런 얘기 되겠죠. 방정식, 부등식, 함수 똑같은 2차식에 해당하는 거라면 서로 이렇게 이론을 좀 주고받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풀이를 이끌어내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는데, 역시 3차 방정식 문제풀이 하려면 뭐 조립제법이 키포인트가 되가는 거니까 열심히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일단 차수가 좀 다르니까 뭐 A 값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인수가 A가 되는 것 같고, 마이너스 A가 될 것 같은데 1 마이너스 이렇게 좀 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야 이제 또 2가 남고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2A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A다 플러스 A죠. 역시 예상대로 처음에 있는 A를 좀 소개해 가는 것이 힌트가 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 책있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 이꼴 제로해서 점식을 만들어 놨는데 근이 2개 이하라는 이런 표현이 좀 중요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세실근 이런 부분도 안 된다니까 뭐 일단 뭐 중근이 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근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식에서 이제 판별식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니까 a 값 마이너스 하나 좀 나오면 되겠고요. 중근되는 부분들이 좀 이제 신경 쓰일 부분들은 2차 식에서 이렇게 중근 나오는 부분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있는 마이너스 a라는 근을 뒤쪽에 있는 2차 식이 가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대입하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a 값이 0하고 3이 또 될 수도 있겠다. 해서 a 값 종류는 좀 3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면은 계산 결과는 플러스 2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3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은 뭐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조립제법을 통해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지, 처음부터 문제 있는 걸 곧바로 어떻게 하면 근이 2개 이해할까 이런 부분들 곧바로 적용하는 건 잘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렇게 좀 인수분해되는 사실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중근이라고 했을 때 2차 부분에서만 중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 있는 2차식이 앞에 있는 이런 근들 마이너스 a라는 근을 또 이제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두 번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 사실 좀 기억해서 뭐 어느 거 하나 좀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연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복소수 z에 대하여 곱 가르쳐져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재미나게 좀 생겼는데요. z 다섯 제곱분의 z 파 이런 보는데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 식이죠? 차수 하나 높아지고 저 한쪽은 좀 낮아지고 이런 건데 이 부분들은 z 파 곱이 1입니다.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z바를 없애간다면 z분의 1 이런 모양이니까요. 이 부분들을 좀 문제에서 대입을 해서 적용해 보면 z 이게 좀 역수해서 곱하기 하니까 z 6제곱분의 1 이렇게 좀 고쳐지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겠고 z 4제곱분의 z바의 뭐 제곱 이런 부분들도 z 4제곱분의 1에다가 뭐 z분의 1을 뭐 이렇게 제곱을 곱하기 하니까 결국은 z 6제곱분의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은 전부 다 이제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z 4제곱분의 z바에서부터 뭐 z분의 z바의 뭐 5제곱 처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z 6제곱분의 1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게 지금 항이 좀 5개가 있는 거죠. 5 해서 처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z 6제곱을 좀 어떻게 구해가느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z 더하기 z파 이런 결과가 좀 루트 3 이렇게 좀 주어져 있고요. z 곱하기 결과가 좀 돼 이제 좀 이렇게 좀 주어져 있으니까 뭐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주어진 요식을 좀 이용해서 좀 처리해 가야 되는데 6제곱을 좀 어떻게 구해 갈까요? 아무래도 z제곱 마이너스 루트 3 z 플러스 1은 0 이런 방정식이 있는 근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x라고 할 걸 그랬나요? 그래도 그냥 z로 해도 되겠죠. 근입니다 라고 해서 이용해서 좀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z제곱 플러스 1은 이퀄 루트 3z 처리해 주겠고 제곱 과정 거치면 4제곱 플러스 2배의 z제곱 더하기 1은 이퀄 3배의 z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 양식 해놓으면 되겠죠. z 4제곱 빼기 z제곱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돼서 우리가 그럼 평상시에 많이 보던 그런 식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양변에다가 z제곱 플러스 1을 좀 곱하기 하게 되게 되면 우변은 그냥 0이고요. 이쪽은 이제 z 6제곱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z 6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6제곱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에다가 대입을 해서 전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주어진 식의 이제 특징들하고 이제 주어진 값하고 연계 좀 해서 지금 이제 이런 모양들이 계속 이제 똑같은 모양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좀 밝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 똑같은 거라서 이제 5개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된 부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6제곱을 좀 어떻게 만들까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두근 합, 두근 곱 형태니까 2차 방정식 생각하겠고 루트 3을 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 이렇게 이항시켜서 이제 제곱해서 6제곱으로 만들어가는 이 흐름이죠. 이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서 아하 식이 좀 이렇게 변형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느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수식 사이의 관계가 조금은 좀 복잡하니까 연습장 펴놓고 좀 연습해가면서 철저하게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두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hx라는 것은 범위에서 뭐 그래프들을 좀 각각 좀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돼 있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런 얘기인가요? 4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용되어 가는 건데 뭐 함수식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좀 4를 좀 대입해 주면 16 자, 20에다가 그럼 14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좌표되어 있고 그럼 마이너스 1은 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4 이런 부분들 이런 형태 되겠습니까?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고요. 이쪽은 또 2차함수 이렇게 그려지겠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뭐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이때 이제 또 제한 변역이 또 마이너스 2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부분들 처리해주고 플러스 4 부분들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4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20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거니까 14가 되는데요.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2를 좀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10에다가 플러스 10 이렇게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뭐 문제에서 그래프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요거는 이제 요 사이 범위의 그래프를 써야 되겠고 요거는 또 이 반대 부분 그래프를 써야 되는 건데 이 좌표들이 이렇게 좀 딱 일치돼서 좀 잘 만나는 거죠. 됐습니까? 요걸 좀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결합해서 최종 그래프를 좀 그려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축을 좀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그래프를 쭉 그려간다면 마이너스 2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4 정도 값이 되겠고 여기는 또 14 되니까 와우 그래프가 좀 엄청 올라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절편 자체가 마이너스 6이니까 그래프가 이제 조금 좀 내려가는 거겠죠.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해서 이제 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그래프가 쭉 이렇게 그려져 가는데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좀 대략 그려가면 되겠죠. 그 다음은 뭐 그래프가 이제 뭐 내려간다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그런 형태니까 됐습니까? 여기 좀 사실 좀 살짝 좀 뾰족해야 되는데 여기는 14 처리가 됐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 hx 그래프를 좀 그려간 거죠. 어이구 hx 그래프 그리는데 한참 힘들군요. 자, 그 다음은 mx-5하고 hx하고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할 때 기울기 m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그래프를 또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는 또 요 중간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됐죠? 그렇다면은 그래프를 또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이쪽에 이렇게 그리게 되게 되면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고 저 꼭대기 형태를 또 이렇게 그려가게 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좀 만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사이에 긋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되는 거니까 뭐 네 근 된다는 이야기는 역시 끝점들을 좀 지나는 그런 형태를 좀 풀이를 해달라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y 절편이 0,-5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4,14 이런 점이 있을 때, 요 기울기를 구해가는 것이 기울기의 최대값이 되겠고, 0,-5하고, 얘가 마이너스 2,-4가 되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의 기울기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값부터 구해갈까요? x값이 마이너스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울기가 x값이 2만큼 변하게 때 y값은 마이너스 1만큼 줄어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 하나를 좀 가볍게 구하게 되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문제에서 범위 할 때 a값에 해당하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A값 범위를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X값이 요건 뭐 A 해주면 되겠고, B라는 부분은 여기 기울기 X가 4 늘어나게 되면 19가 되는 건가요? 19? 마이너스 5에서 14까지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B값 범위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우리는 A 더하기 2B를 구해달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배 해주니까 2분의 19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2분의 18 이렇게 처리되니까 정답은 몇 9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정답 9. 다행입니다. 가끔 처리되죠. 아이쿠, 두 개의 그래프도 결합시키고 뭐 내점해야 되는 거니까 어이구 이게 좀 응용이 좀 돼 있으니까 좀 신경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범위에 따라서 hx 그래프가 fx, gx에 각각 일부분 사용되는 거니까요. 각각 그래프에서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보서 제한 변역에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대략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봤더니 그 점에서 사이 연결되게 이렇게 사이 범위 그래프 쭉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고 쭉 내려가는 그래프였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직선 자체가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5를 지나는 그런 직선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프 모양을 통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결정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그래프 모양에서 제가 정리한 이 부분들, 점을 연결시켰을 때 각각 3점이라고 그 사이 이 부분 그었을 때 4점 만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날 때의 기울기들을 이제 각각 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울기 m값에 이제 범위돼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풀어갈지를 결정해가는 그 과정까지를 그러니까 연습장에다 좀 메모해가면서요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프 2개 그리고 또 2개를 또 겹쳐서 hx 만들고 그 다음에 직선을 통해서 또 해석하고 이런 좀 절차가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또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차차 좀 속도를 높여가는 그런 형태로 학습을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입니다. 두 원 주어져 있고요. 원점을 지나는 길기가 m인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 5분의 3도 보이고 4분의 루트 2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면 아무래도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겠죠. 자, 원을 좀 하나 열심히 좀 그렸고요. 뭐 중심 좌표가 하나는 지금 4,0에다가 반지름이 2 처리되겠고 그러면 6이 되겠고 다시 또 똑같은 사이즈의 원을 좀 그려야 되는데 와우 똑같은 사이즈의 원이 좀 잘 그려질까요? 2, 4, 6 해서 원 그려가면 되겠고 그렇다면은 이걸래 중심 좌표가 4였죠. 어이구 그럼 이제 좌표 표시를 제가 잘못했는데요. 중심 좌표가 4, 6 8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잡으면 되겠군요. 자, 이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교점 부분하고 5, 이게 또 어떻게 되죠? 5라는 부분들은 이거군요. 아하, 여기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이 되게 하는 거니까 반지름이 2 되는 거 여기 루트 3 되겠죠? 요좀 이런 형태. 여기가 이제 5, 루트 3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쯤 우리가 좀 직선을 좀 그려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5, 루트 3이라는 부분들은 바로 이 교점에 해당하는 거죠. 교점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려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점 부분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 둘, 셋 해서 이때는 이제 뭐 교점 개수가 이제 3개입니다. 이런 뜻에 해당하는 문제가 기억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5분의 이런 부분들은 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뭐 원하고 직선하고 관계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접하는 부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 있는 원하고도 좀 접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긋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좀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일단 원 부분들은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이꼴 mx니까 mx 마이너스 y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하나는 이제 중심 좌표가 4,0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구해야 되겠고, mx 마이너스 y하고 6,0하고 또 구해봐야 되겠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뭐 4m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절대값 씌우면 되겠고, 반지름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약분하게 되면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제곱하면 되는 거죠. 4m제곱은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3m제곱이니까 m제곱은 이꼴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m값이 이제 3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3분의 루트 3 이런 부분들이 앞쪽에 있는 원하고 좀 접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뒤쪽은 m제곱 플러스 1 대입을 하게 되면 6m 절대값 이런 부분들이 2 이렇게 처리되가는 거니까 반지름이니까 약분하면 3이 되겠고 그럼 이제 9m제곱은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제곱이 8분의 1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m값은 16분의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이렇게 쳐야 되겠죠? 역시 4분의 루트 2 그냥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m값이 4분의 루트 2. 이거 좀 음수 쪽으로 간대요. 근데 뭐 대칭 구조니까 4분의 루트 2 부분을 알아보는 거랑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알아보는 것도 똑같은 거겠죠? 이렇게 될 때 이제 교점 개수는 이제 접하는 부분들이니까 교점 개수는 이거 좀 3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 같고요. 자, 5분의 루트 3하고 요 사이에 좀 그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교점 개수가 당연히 몇 개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또 역시 4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3분의 루트 3 여기가 이제 이런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두 개의 사이가 되게 되면 당연히 만나는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2개가 됩니다. 맞는 이론이 되겠죠. 이제 마이너스 써 있다고 해도 당황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는 이제 대칭수로 이제 반대편 얘기해 준 거니까 이 부분들은 4분의 루트 2하고 3분의 루트 3 사이 교점 개수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 주어진 그래프 모양을 좀 원이죠. 원을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좀 잘 그려서 이때 이제 5분의 루트 3 이게 과연 뭔가 이런 부분 됐을 때 이렇게 좀 둘의 이제 교점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여기 좌표가 이제 5라는 이런 점 센스에서부터 살짝 좀 생겨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반지름 자체가 2가 됐으니까 이제 이게 루트 3 나오는 거겠고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또 그걸 때 이제 5분의 루트 3 이런 부분들 센스 있게 좀 이루어진 숫자하고 주어진 그림하고 연관관계를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니까 접할 때 부분들을 이렇게 좀 열심히 좀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구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역시 이제 문제 풀이하고 딱 연결해서 사용된다는 거 거듭 확인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원 그리고 직선 그려서 교점 개수를 이제 자연스럽게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 관계를 이용하여 문제 풀이를 진행한다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2번 대장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 y에 대한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정수 xy 좌표를 x, y로 나타내 줄 때 꼭지점으로는 점을 좀 P라고 한다. 점들을 좀 먼저 구해야 되겠죠.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문자는 xy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가 되어 있고 xy 정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부정방정식이 되겠죠. 부정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정수 조건 이렇게 되어 있죠. 부정방정식은 사실 문자 조건들이 풀이법을 좀 결정해 주는 건데 문제를 보게 되면 뭐 정수 조건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인수분해 꼴을 이용하는 거죠. 인수분해 꼴 이용 이렇게 쳐야 되겠고 뭐 혹시라도 뭐 실수 조건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로 이렇게 혹은 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 좀 이용하는 것이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꼴이라고 한 건 왜 꼴이라고 했을까요? 문자만 인수분해 하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죠. xy 만들려면 양쪽에 xy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x 만들려면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플러스 x 올면 플러스 y 만들려면 플러스 1 좌측에 쓰면 되겠죠. 자, 곱하기 했을 때 마이너스 1 생기는 부분들 우변에다 쓰게 되면 이제 똑같은 항이 되겠고요. 이제 마이너스 3 이항식해서 플러스 3 이렇게 쓰게 되면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계산 결과가 2가 되어 있는데 xy가 이제 정수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해서 2가 나오는 경우를 좀 알아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1,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4개의 점이 얻어져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xy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부분 좀 계산하게 되면 x 플러스 1이 1이니까 x 값이 0 그럼 y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좌표 점 찍으면 되겠고 됐습니까? 3이군요. 아이고 이게 좀 죄송합니다.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풀이가 다 돼서 자 x 플러스 1 이렇게 했으니까 y 마이너스 1이 2가 되니까 y 값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다음에 계산하게 되면 1에다가 플러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에다가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해서 점들을 좀 골라놓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점들을 좀 표시해보면 되겠죠? 수직선 표시를 쭉 좀 진행을 좀 해가면 되겠고요. x좌표가 0,1, 2, 3 이렇게 점 하나 좀 찍으면 되겠고 그 다음엔 1,2 점 찍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정도 있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마이너스 3,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점을 좀 찍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찍어가서 표시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는 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각형 위에 점들이 피다라는 얘기는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만들고 그러면 이제 점들이 이게 서로 좀 연관성이 있는 거죠. 되죠. 그래서 이제 쭉 만들고 쭉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3, 1, 2, 3, 여기 1,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 좌표를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위에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원이 있는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다가 반지름이 일절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점 지나면서 또 원을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원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P에서 이제 여기다 접선을 좀 그어야 되는데 접선 길이 최대 추수를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도 좀 살짝 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 밖에서 원에다가 좀 접선을 좀 이렇게 긋는데 접선 긋게 되게 되면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피타고라스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접선 길이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언제 최소가 되고 최대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해주면 반지름이 1 된 상태에서 이 거리라는 것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x 값이 크면은 최대가 되겠고 작으면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에서부터 이제 원의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그은 부분들이 최대 제일 가까운 부분에서 그은 부분이 최소가 되겠다 이렇게 좀 알아봐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를 그림 딱 보는 순간 최소는 금방 끝나는군요. 지금 이게 좀 이렇게 되면 이제 접한 반지름 되는 거니까 이건 이 부분 제일 가까운 점이 여기가 되겠고 접선 길이는 당연히 1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건 가볍게 끝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최대가 되는 부분들을 좀 이제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중심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됐을 때 저희 눈은 이제 요거로 보이는데 과연 요거일까요? 해주면 이쪽은 3에다가 1에서 나오겠고 여기는 4가 되는 거니까 루트 10하고 거리가 4가 되는 점 비교해주면 4가 좀 제일 크겠죠? 이쪽도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거기 루트 10 되는 부분들이니까 거리가 4가 되는 부분들이 제일 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값은 아까 1로 되어 있는데 최대값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가면 되겠죠. 중심에서부터 역시 접선을 또 만들어서 접선 길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 1이고 여기가 4 돼 있으니까 루트 15에서 결과로 좀 나오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 제곱해서 16-1을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최대값 되겠다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최대값 최소값 열심히 구했는데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 되면 루트 15 해서 2번이 답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몇 가지 이론들이 좀 동시에 좀 등장해 있어서 좀 집중해야 되는데 일단은 부정방정식 문자가 2개 되어 있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정수 조건일 때는 인수분해꼴을 이용해서 풀어가지고 이제 점들을 이렇게 좀 찾아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고 그런 점들을 표시를 해서 연결해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좀 사각형을 만들어 주겠고 이 위에 점 P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서 또 다시 이제 원에다가 접선을 그어서 이제 접선 PQ 길이 접점 그어서 만나는 점 Q, PQ 길이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이디어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원 밖에서 원에 접선 그었을 때 접선 길이는 언제 최대가 되느냐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 최대 제일 가까울 때 최소가 된다 이런 부분들 역시 이 아이디어를 좀 이용해서 가볍게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학습이 진행되어 가야 되겠습니다. 좀 까탈스러운 이론이라서 큰 틀 흐름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제가 좀 점검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연습을 통해서 부분 막힌 부분들 다시 한번 들었으니까 이런 뜻이로구나 파악하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22번 태장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좀 까탈스러운 이론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설명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뒤쪽 파트 문제들 몇몇 문항들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이런 형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요소가 좀 담겨있는 문제 유형들이니까 문제풀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태장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